뭐 어떤 손실이 생겨도 빨리빨리 모든 게 결정이 돼서 생각보다 많은 손실을 하지 않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1번 하셨으니 넘어갈게요. 자, 이 거꾸로 매달린 남자 행맨이에요. 행맨에 대한 설명은 저번에도 한번 해드렸죠. 여기 행맨이 교수형을 당하는 남자고, 그리고 보통 교수형이 당하는 나무는 죽은 나무인데 지금 이 나무는 생명의 나무처럼 생명이 파릇파릇 돼 있는 나무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버텨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린 남자의 해에는 보통 분들이 어떤 느낌일까요? 자, 나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어딘가에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디에 매달려 있지? 근데 거기서 매달린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철봉에 매달려 있는 느낌, 아니면 혹은 무언가에 매달려 있는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그 생각은 버리시고요. 누군가가 나를 잡아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언가에 나는 잡혀 있다. 그러니까 이 매달렸다는 표현을 잡혀 있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린 남자의 해는 보통 뭐 육아를 많이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집에 계신 분도 많으세요. 육아를 한다고 집에 계신 분 많고, 어떤 분은 일에 계속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그 일 때문에 다른 뭐 놀러 간다든가 뭐 친구 관계를 한다든가 아무튼 사교 생활을 전혀 못하는 해가 이 매달린 남자의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더 많이 하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매달린 해에는 어떤 거에 매달려 있었던 것 같으세요? 어떤 거에 잡혀 있었던 것 같으세요? 다들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전혀 잡히지 않으셨어요? 안 잡혀 있으셨어요, 수진님? 아, 육아하셨어요? 그래서 육아 이제 지금 여자분들이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 올해도 12번이 어떤 분이 코로나 사태에 자꾸 12번이 들어와서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매달린 남자라고 해서 집에만 있는 건 아니세요. 직장에 매달린 사람은 직장 일에 매달려 있으면 집에 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 어딘가에 잡혀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일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잡혀 있기 때문에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언니님이 12번이 안 나와요. 12번이 안 나와도 계속 집에 자주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12번까지 나오면 더 피곤해지실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한테 12번이라든가 이 번호가 잘 안 나오는 번호도 많으세요, 생각보다. 자기한테 자주 나오는 번호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카드가 거의 안 나와요. 세계 카드랑 심판 카드가 없어요. 심판 받을 일이니까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그걸 받는 걸 싫어해요. 이렇게 뭐 평가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저 심판 카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심판 카드가 없으니까 세계 카드도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기 바보 카드도 잘 안 나와요. 출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무모하게 하는 걸.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도 이 카드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차 카드이신 분은 생각보다 광대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민지님이랑 수지님 정말 붙어 계시군요. 머리를 숙이는 순간 바로 나와. 옆으로 돌리시면 바로 붙어 계시네요. 아무튼 그래서 거꾸로 매달린 남자의 카드일 때는 될 수 있으면 무언가를 벌리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나 이거 좀 벌렸으면 좋겠어. 일을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어. 내가 뭔가 진취적으로 뭔가를 해나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만 있는 해예요. 계속 아시는 분 한 분은 집을 팔고 싶어요. 이사를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거의 10년째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올해도 내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 이 집 팔고 나갈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올해도 행맨해라서 절대 이사는 못 나가시고 그 집에서 계속 아래 윗집 욕하고 있으세요. 아파트 사시는데 윗집은 너무 시끄럽고 아랫집도 너무 못됐고 아랫집은 맨날 튀어 올라오고 윗집은 올라가봤자 자기도 시끄러워서 올라가봤자 절대 씨도 안 먹히고 막 이런 스타일이라서 되게 힘들다고 아파트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을 살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년에 한번 노려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린 남자 해에는 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좀 실행하기가 힘든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버텨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에 다리 한쪽이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팔을 뒤로 하고 있는데 이 팔은 묶여 있는지 안 묶여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뉴비전 타로를 봤으면 저 뒤가 묶여 있다는 사실은 알게 되는데 일단 우리는 저기 묶여 있는지 안 묶여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나무를 꼭 잡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안 떨어지게. 근데 저 사람이 무언가를 내가 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언가를 가져가야 된다. 나 매달려 있는데 뭔가 꼭 놓치고 싶지 않은 금덩어리가 있다 칩시다. 그럼 저 상황에서 그 금덩어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키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꾸로 매달린 남자 카드인 해에는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것들 말고 더 플러스해서 내가 더 많은 욕심을 부리기에는 힘든 해라는 거죠.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수진님은 나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고개를 흔들는 이유는 모르겠다는 뜻이신가요? 그래서 이 자기가 이제 거꾸로 매달린 남자의 카드인 해가 지금 올해이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매달려 있는가, 어디에 잡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1번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1번 하고 싶은 거. 그리고 2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3번 내가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수진님 아시겠죠? 올해 12번. 민지님이 올해 12번이구나. 그래서 수진님이 난 12번이 아니야 이 소리셨군요. 그래서 민지님이 내가 올해 어디에 뭘 하고 싶은지를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적어 보시고요. 세 번째는 내가 1번을 왜 못하고 있는지를 또 적어 보시면 내가 어디에 매달려 있는 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연도 카드를 하면 좋은 게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뭐 한 10년쯤 있다가 또 매달린 남자 해가 또 나오실 거예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없다고요? 2030년에 없어요? 한 바퀴 44살에 있으실 거라고요? 자, 지금 올해 2021년에 되면 2030년이 같은 카드가 나오지 않나요? 맞죠? 얼마 안 남았는데 다시 또 매달려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내가 지금 그 같은 카드가 보시면 한 30년씩 정도, 3번 정도는 같이 나올 때가 좀 많아요, 선생님들. 3번에서 4번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카드가 자주 나오는지 보시고, 저는 거의 10년에 한 번 정도 데스카드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데스카드 해에 집을 좀 팔고 사는 게 좀 많은데 내가 집을 팔 때 한 번도 내 의지로 팔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집 안 팔려고 했었는데 친구가 결혼하면서 제 집에 전세로 들어왔어요. 전세로 들어왔는데 그 집을 살아보더만 꼭 지가 사고 싶다 해가지고
아침 저녁 사람 귀찮게 해가지고 결국엔 팔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데빌카드 해에 집을 좀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이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데빌카드 해만 오면 저는 또 2030년에 또 데빌카드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또 올해 집을 팔고 새로 샀는데 10년 있다 또 그 짓을 할까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떤 카드가 들어오시면 언제 이런 일이 있었고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한 10년 뭐 단위로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계속 겹치게 들어오니까 한번 본인이 자기 인생 계획 그래프를 세워놓고 계획을 세워보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자, 데스카드입니다. 자, 데스카드인 해에 제가 이혼 또는 결혼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가 데스카드인 해에 결혼한다고 그러면 되게 즐거운 총각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이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많은 걸 하다가 결혼하면은 이 많은 걸 못하겠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큰 남자들이 데스카드인 해에 결혼을 많이 하고요. 여자분들은 데스카드인 해에 결혼을 좀 덜 하세요. 근데 데스카드인 해에 결혼하신 여자분한테 물어봤을 때 거의 한 8, 90%는 오래된 연인들과 결혼을 해요. 한 7년, 6년 이상 사귀었던 남자, 뭐 5년 정도, 기본 5년 이상 사귄 남자랑 결혼하는 해가 데스카드인 해가 결혼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쌤들은 언제 결혼하셨어요? 무슨 카드인 해에? 무슨 카드인 해에 결혼했냐에 따라서 내 결혼이 어떤 분위기로 했는지가 나와요. 언니님은 달카드예요. 민지님은 10번. 예. 그리고 언니님은 달카드. 언니님은 결혼하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딱 하고 싶어서. 달카드인 해에 결혼하시면 상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때 결혼을 하세요. 보통. 앞이 가려져가지고 이제 보통 때는 보이던 것들이 그때는 앞이 좀 가려져 있고 다 좀 좋아 보이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많은 부분이 다르다는 게 달카드의 그거고요. 자, 민지님은 10번에 결혼했으면 어떨까? 운명의 수레바퀴의 해에는 운명적으로 결혼한 것 같다, 그쵸? 근데 그냥 그렇지는 않고요. 운명의 수레바퀴 해에 결혼하는 거는 그냥 그냥 그때 여러 명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스님.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민지님이. 아니요, 너무 일찍 결혼해서 억울해요. 그러니까 많은 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잘못 선택하신 거죠. 여러 길이 있어요. 이렇게 남자가 여러 명이 있든지 길이 되게 많을 때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많았는데 그 중에 결혼을 선택하신 거죠. 수지님이 20번 심판에 결혼하셨어요. 결단을 내리셨군요. 헤어질지 말지 하다가 결혼하신 거군요. 수진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일찍 결혼하신 분도 이제 내가 갈 길이 많은데 그 중에서 결혼을 선택하신 거라서 10번이 좀 나오시고요. 21번에 결혼했으면 참 행복했을 건데 20번에 본인이 결단하셨으니 집할등 지가 찍은 거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결혼했냐에 따라서 카드를 보시면서 되게 재밌어요. 8번 카드에 흰 카드에 결혼하신 분은 이제 양쪽 집안에서 그닥 이렇게 뭐 본인들의 결혼을 환영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양쪽 집안이 그때 둘 다 어려워가지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되게 밑바닥부터 결혼하셔가지고 차근차근 올라가신 분들이 8번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9번이나 16번에 결혼하신 분들은 조금 느낌이 어때요? 9번 분은 외로워서 결혼하세요. 9번인 해에 결혼하시면 내가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외로워서 결혼하는데 결혼해보니 하나하나 똑같이 우울하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16번은 그냥 내가 집이 싫어서 이사 가듯이 이 집 구석이 너무 싫어서 결혼할 때가 16번인 해에 좀 많이 하고요. 데스카딘에는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이 많이 사라지긴 하는데 대신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데스카딘 해가 되게 좀 즐거우면서 기대가 되는 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애니 말하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즐겁냐고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스카딘 해에 생각지도 않은 많은 변화가 들어오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데스카딘 해가 본인한테는 되게 힘들었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일 힘든 해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데스카딘 해에 아픈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자, 절제 카드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치유의 과정이고 현실과 이상의 균형을 맞추고 많은 것의 통합이 막 좋은 말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절제 카드에는 될수록 사람을 좀 더 적게 만나라고 말씀드려요. 요때에 유흥비로 탕진을 참 많이 하십니다. 요때 이제 친구들이랑 보통 때보다 나이트도 많이 가고 술 먹으러도 많이 가고 막 이래가지고 절제 카드인데요, 스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절제 카드인 해에 절제하시는 분이 잘 없으세요. 그래서 절제 카드인 해에 더 많이 나 돈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별로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돈을 다 쓰고 싶어지는 느낌. 그 느낌이에요. 절제 카드는 이거 계속 하지마 안 해야 되는데 뭐 막 이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생각 때문에 더 많이 막 탕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제 카드인 해는 탕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보시면 절제 카드인 해에 또 하나 뭐라고 했냐면 보통 절제 카드인 사람들은 공동의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절제 카드인해는 공동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절제 카드인해 공동으로 사람들 여러 명이서 같이 즐겁게 놀 수 있는 해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절제 카드인해는 사람을 많이 만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만나면 절제하기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적으로 절제 카드인해에 만나서 일을 도모하는 거는 오케이 좋아요. 하지만 절제 카드인해에 놀기 좋아하는 친구를 너무 많이 만나면 그 해에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제 카드인해가 그 해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아실 거라 생각하고 아무리 인상을 찌푸리셔도 넘어갈 거예요. 15번으로. 자, 악마 카드인이에요. 악마 카드인해에 나는 남편을 만났다. 있으신가요? 악마 카드인해에 나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있다. 없으신가요? 저 아시는 분이 악마 카드인해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을 만나서 초스피드로. 근데 악마 카드인해에 만나는 이렇게 연인들이 보시면 상대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성적인 것이든 금전적인 것이든 뭐 어떤 식의 것이든 내가 원하는 내 허영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악마 카드인 해에 만나요. 근데 그걸 채워주는 사람이 100% 좋은 사람일까요?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악마 카드인 해에 만난 사람들은 서로에게 집착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악마 카드인 해에 만난 여자들은 조금 서로를 피곤하게 하면서 사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구속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마 카드인 해에 만난 남편에 사시는 분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빵 터지셨어요. 남편이
자기가 너무 예쁜 줄 아는지 꼼짝을 못하게 한다고, 밤에 절대 못 다닌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마 카드인 해에 만난 남자 여자들은 좀 서로에게 더 많은 구속을 하고요. 집착이 조금 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악마 카드인 해는 작은 성공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작은 성공을 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보다 이렇게 내가 잘났다라는 게 조금 더 많이 텔레비에 그 연예인병 걸렸다는 친구들 있잖아요. 개그맨들 중에. 그러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뭐 조금 성공을 하면 막 갑자기 외제차도 타고 다녀야 되고,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악마 카드인 해에 연예인병이 많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악마 카드는 제한도 많아져요. 내가 조금 잔잔한 성공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계속 성공하고 있다라는 하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식을 누가 했는데 야 나 뭐 했는데 그 주식이 야 뭐 100% 올랐어. 알고 보니 만 원 정도 투자했으니 100% 올랐으면 2만 원 된 거잖아요. 근데 얼마인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엄청 크게 돈을 벌었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한도 많아지고요.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악마 카드인 해에 주식을 잔잔바리로 하셔도 괜찮으세요. 생각보다 돈이 잘 벌려요. 근데 크게 하시면 힘드시다는 거죠. 그래서 악마 카드인 해는 내 욕망에 많이 휘둘리게 돼요. 그래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고요. 어딘가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중심을 또 많이 잡으셔야 돼요. 악마 카드인 해가 있으신가요? 내 살면서? 근데 어떤 분은 악마 카드인 해에 건강이 되게 나빠진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악마 카드와 탑 카드가 연결이 되면서 악마 카드인 해에 건강이 급속도로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탑 카드인 해에 절정을 찍어서 뭐 악마 카드와 탑 카드인 해에 두 쪽에서 양쪽으로 두 개 같이 들어올 때마다 수술을 한다든가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그게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악마 카드인 해가 있으세요? 있으실 것 같은데. 있으실 겁니다. 민지님 몇 년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악마 카드네가. 그러면 그 옛날 악마 카드네에 내가 건강이 좋았었는지 안 좋았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카드 중에서 본인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내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해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한테 이벤트가 있었던 해의 카드들을 기억을 하셨다가 그 이벤트가 있던 카드들은 나한테 인생을 살면서 좀 중요한 카드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벤트가 있었던 카드다 싶으시면 다음에 그 카드가 또 나한테 왔는지 12, 14 좋으시겠어요. 12, 13, 14, 15, 16 좋으신데요. 16번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면 직장에서 파면당하는 일도 있고 막 이러니까. 고양이 보이세요? 우리 집 고양이 옆에 왔어요. 문을 열어놓고 했더만. 도망갔어요. 털이 없는 놈이라서. 그래서 15, 10, 그러니까 12, 13, 14, 15, 16이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이렇게 유혹을 당할 일이 좀 드문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류의 카드들이 많이 들어오는 굉장히 달라지세요. 어떤 분은 나이 들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4번부터 10번까지 계속 돌아가는 분이 있으시고요. 어떤 분은 윗번호에서 계속 도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서 돌고 있는지를 보시고 돌고 있는 것 중에서도 나한테 그 돌고 있는 거에서 이벤트가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아까 제가 결혼 언제 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혼이라는 게 사람 제일 큰 이벤트잖아요. 그러시면 아까 수진님이 20번에 결혼하셨나? 20번에 결혼하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20번이 오면 내 20번에 어떤 식으로 이제 결혼처럼 큰 일이 생겼을 거라는 거죠. 나한테 그 카드는 조금 다른 카드에 비해서 훨씬 더 이벤트가 있는 카드라는 거니까.
그래서 언니님이, 민지님이 10번이니까 10번 카드에 오셨으면, 나 10번 카드 그때의 선택이 조금 좀 후회가 된다 하시면 다음 선택을 하실 때는 너무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10번 카드가 다음에 오셨을 때는 내가 뭐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결혼 이후로 10번이 없어요. 선택이 완전 봉쇄되셨네요. 어쩐데요? 언니님은 달카드가 이제 안 들어오십니까? 달카드가 들어오시면은 없어요. 달카드가 또 들어오면은 바람 필 수도 있는데 아쉽네요. 많이 아쉽네요. 아무튼 그래서 자기가 그 해 들어온 카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편이 언제 만났는지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게 남편을 만난 해가 또 나한테 어떤 인연이 들어오는 해일 수 있으니까 그 카드가 나한테 인연이 들어오는 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카드를 한번 또 찾아보시면 바람필란가? 아무튼 그 카드에 나한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여자든 남자든 그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벤트가 있었던 카드.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이 중요하잖아요, 선생님들. 그럼 내 자식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자식이 들어온 해가 언제인지 또 보시면 그 해에 또 나한테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이 들어온다라든 그런 운이 있고요. 자, 우리 사주를 보시면 또 재미있는 게 사주에 그게 있어요. 아들을 갖는 해가 있어요. 사주에 보시면 뭐 이렇게 득남할 운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토정 비율을 봐도 올해의 득남할 운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아들을 임신한 여자는 운이 없어요.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생겨요. 왜냐면 뱃속에 있는 아들이 벌써 당신의 가장 큰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고방식이니까 아들, 딸을 비교했을 때 아들을 임신했으면 당신은 이제 이 복이란 복은 다 가졌으니 다른 복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해에는. 근데 딸을 임신하잖아요. 그럼 딸을 임신하면 어때요? 구박받을 게 옛날에는 벌써 정해져 있잖아요. 딸을 임신했을 때. 그러면 딸이 뱃속에 있는 순간부터는 운이 엄청 좋은 거예요. 세상에 없는 모든 이 구박 덩어리가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 나머지 운들이 나한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은 해, 딸을 낳은 해, 아들을 낳은 해를 보시면서 근데 그건 아들, 딸 옛날에는 뭐 아들만 더이가 좋아하고 딸만 뭐 싫어하고 이랬지만 요즘 어때요? 딸을 더 좋아하는 집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딸을 낳았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보시고 그 해가 나한테 즐거운 해인지 나쁜 해인지를 이제 다른 해에도 그 카드가 나올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긴 해였는지 나쁜 일이 생겼던 해였는지를 한번 해운을 한번 보실 때 그런 식으로 나한테 중요한 카드들을 다 일일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일들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게 망각의 동물이고 그게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이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나한테 정말 좋은 이벤트가 그러니까 남자분은 그렇더라고요. 나 성공한 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신데 어떤 남자분이 자기가 성공운이 20대에 너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잘 살았대요. 근데 그러니까 30대가 되니까 그때를 기억하니까 나는 뭐든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자꾸 말아먹는 거야, 30대부터는. 그러니까 그 이제 타로 카드를 알고 나서 20대에 그 카드가 다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그게 끝이더라고요, 그분은. 20대가 끝이었어요. 그리고 30, 40대는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 운이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카드를 뭐 많이는 못 골라내셔도 한 3장에서 4장 정도는 한번 골라내 보시는 게 좋으세요. 탑카드예요.
자, 탑카드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대한 점검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내가 집에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도 내가 있는 장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점검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탑카드 어때요? 무너져 내린다라는 느낌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당신이 여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라는 느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내가 직장이라면 이 직장에서의 나의 위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그 위치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탁카드일 때는 권고사직도 생각보다 많이 받으시고요. 탁카드일 때 내가 믿었던 사람에 대한 믿음이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가 좀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건강이 무너져 내릴 때도 많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를 부서뜨리지 못해서 계속 이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 누가 나 말고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까 그 10번에 뭐 10번에 이혼할 수 있어요 이런 말 했잖아요. 16번에도 이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남편의 배신으로 이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배신이 아니고 정말 저거의 배신으로 내가 이혼할 수 있으니까 짜증나긴 한데 내가 이혼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짜증은 나지만 에이씨 참고 넘어갈 수 있어. 뭐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데가 너무 믿지 마라라는 카드예요. 지금 있는 곳이 종착역도 아니고 안식처도 아니고 뭔가 옮겨야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직도 많고 결혼도 많이 하시고 이사도 하시는데 결혼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결혼보다 뭐 하고 싶어서 그 남자랑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는 여기서 도망치고 싶다라는 느낌이 더 강해서 하는 결혼이 더 많다라는 거죠. 아, 나 이 집에 살고 싶지, 우리 아빠랑 살고 싶지 않아서 결혼하겠어. 라든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너무 하기 싫어서 취직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 탑카드 때 취직을 한다라는 거죠. 직장이 너무 싫어서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직장 그만두면 우리 집에서 날 달달 볶을 건데 싶어서 결혼으로 이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수진님이 16번이세요. 올해 카드가. 자, 무슨 변화가 있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야기한 탑카드가 내가 이벤트가 있는 분들이 16번 탑카드가 이런 느낌인데 내가 16번에 이벤트가 별로 없었던 분들은 별일 없이 지나가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카드가 내용은 있어요, 선생님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다 나한테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탑카드가 이러이러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선생님. 근데 모든 사람이 탑카드에 이런 일이 다 생기진 않아요. 비슷하게 잔잔바리로 생기는데 생길 수 있는데 뭐 크게 생기진 않는다라는 거죠. 이벤트가 나한테 있는 카드냐 없는 카드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좋은 카드면 매년 좋은 카드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고 소소하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사람들 일상이라는 게 소소한 일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카드가 오더라도 나는 소소한 일상이기 때문에 그냥 더 즐겁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은 해가 된다라는 거죠. 아까 탑카드인 해 수술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지만 어떤 분은 탑카드인 해 수술 안 하고 사기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한 두 분이 같이 가시는 분이 있었는데 둘이 똑같이 뭐 탁카드에 안 좋은 일이 계속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탁카드에만 되면 이벤트가 있었던 분들이고요. 쌤들이 내가 16번이지만 올해 난 별일 없었어 하면 나는 탑카드가 내 이벤트 카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진님은 올해 16번이 이벤트 카드세요? 그러면
본인한테 별로 상관없는 카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탑카드가 왔을 때 조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이사나 이직이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액땜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뭐 이사를 해버린다든가 이직을 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되게 심했던 20대, 30대까지는 얼마나 심했냐면요. 30대에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냥 끊임없이 그렇게 이사를 했는데 되게 웃긴 게 이사를 한 해에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사를 안 한 해에는 직장을 옮겨요. 그런 식으로 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액땜을 하는 거라고. 그냥 내가 둘 중에 이사나 이직 중에 더 편한 걸 둘 중에 골라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이벤트 카드가 오느냐 안 오느냐는 본인한테 달려 있어요. 본인이 그 이벤트 카드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지난 탑카드일 때 첫째가 태어났어요. 네. 그러면 첫째가 태어났으면 본인한테는 좋은 거죠. 탑카드. 뭔가 탑카드도 이렇게 뭔가 폭파하듯이 뭐가 나오듯이 아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때는 이제 탑카드인 해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올해는 뭘 만드셨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탑카드인 애가 나쁘다가 아니고 나한테 이게 이벤트 카드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카드이면 지금 선생님인데 탑카드일 때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나한테 많은 것들을 이제 일상이 확 완전 바뀌었죠. 그래서 탑카드일 때는 많은 것들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근데 그게 주체가 나가 아니고 아이에서 오는 변화잖아요. 지금 느낌이. 그래서 나한테 어떤 변화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17번입니다. 자, 누가 17번 카드가 많다고 했는데 잘못 봤나? 아무튼 민지님이구나. 별카드가 보시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별카드일 때는 밤이에요. 근데 이제 별이 떴다라는 건 이제 밤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별카드일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더디게 가요. 더디게. 우리가 쉽게 말 밤에 산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에 산행을 하면 내가 30분을 걸어도 낮에 30분 걸은 것보다 훨씬 더 짧은 거리밖에 못 가죠, 보통. 내가 이 힘은 2배, 3배가 드는데 걷는 거는 열심히 걸은 느낌인데도 앞으로 많이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별카드인 해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앞으로 좀 나가는 게 힘든 해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별까지는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고요. 별이 어떤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 있나 길잡이가 되고 싶어라는 카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별 카드일 때는 하늘을 탁 올려다보고 뭔가 희망적인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희망적인 느낌이 별 카드인 해에는 그렇게 현실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보이긴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든가 어떤 게 보여라고 느껴지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나한테 행해질지는 아직은 표가 안 나는 해라는 거죠. 그래서 별카드인 해는 이제 고생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밤이 되었다라는 건 고생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평소와 같이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의 성과가 많이 떨어지는 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별카드인에는 성과는 미비하지만 열심히 하시면 계속 그쪽으로 갈 수는 있다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별카드인 해가 나한테 이벤트 카드인지를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으세요. 이제 달카드입니다. 봐요. 달카드에 은희님이 유혹에 넘어가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달카드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바로 적혀 있는데
이제 아까 별카드에 비해서 달카드가 어때요? 앞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카드예요. 자, 아까 별은 하늘의 별이 아무리 많이 떠도 어때요? 주위는 깜깜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주위가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별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희망이 훨씬 더 커지는 해고요. 달카드는 어때요? 이제 아까 별카드랑 다르게 달은 뜨면 앞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별보다는 달이 훨씬 조금 걷기가 수월해진 거예요. 근데 그 수월해진 건 인정하겠는데 달카드는 다 17번, 18번이 제일 많으세요. 은희님은 나쁘진 않으세요. 은희님은 그러니까 뭘 시작을 하시고 열심히만 하시면 계속 끊임없이 완성이 할 수 있다라는 카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평가도 받고 완성도 할 수 있는데 자, 저기 민지님은 17번 나오고 18번 나오고 땡이에요. 19번은 안 나와요. 17, 18번에 9번이나 나오세요. 평생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 19도 나와요. 19까지 나오시면 괜찮으세요. 보통 17번, 18번만 나오고 19번이 안 나오버리면 고생만 진탕하고 결과물이 좀 없어요. 내가 17, 18만 계속 나오면 결과물이 없고 완성이 좀 안 되는데 19번이 오면 이제 태양카드가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던 거게 힘들게 했던 게 이제 좀 수월하게 하면서 그걸 힘들었던 부분을 상쇄를 하시면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이제 19번일 때거든요. 태양이 떴잖아요. 그래서 그까진 괜찮은데 저도 17, 18, 19번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19번 해도 일이 되게 많아요. 19번 해. 내가 좀 일을 많이 하는 해가 19번 해. 근데 17, 18번은 내가 일을 많이 하긴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왜냐면 성과가 없거든. 돈도 안 벌리고. 근데 19번은 이제 성과가 있기 시작하는 게 19번이. 내가 일을 막 열심히 하니까 뭔가 주위에서도 저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 17번, 18번은 쉽게 말해서 육아한 거죠. 육아랑 똑같아. 육아는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알아주진 않잖아요. 뭐 다 애 키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19번은 쉽게 말해서 육아를 하다가 맞벌이를 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그러죠. 돈을 벌어 오잖아요. 니 힘들었겠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하게 돈이 들어와야지 일을 한 걸로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카드일 때도 이제 보면 달카드인 애는 유혹을 좀 많이 당하는 애가 좀 많아요. 내가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편법이 있으면 그거를 사용하고 싶어지는 유혹을 느끼게 되는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가 뭐 이렇게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은데 뭐 이거는 니만 알려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그러면 그 불법 아니에요. 뭐, 불법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처럼 아름아름 하는 건 괜찮아. 뭐, 이런 느낌의 이렇게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때가 달카드인 해예요. 언니님이랑 민지님은 끊임없이 19가 8번이면 한 100살까지 했을 때 8번 나오시는 건가요? 거의 10년에 한 번씩 끊임없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지님도 막 실팔자는 아니신가 봐요. 그쵸? 은희님도 막 쉬면 안 되는 팔자인데 저런 게 많이 나오면 남몰래 뭔가 일을 하고 계십니까? 보통 저런 카드가 많이 나오면 그 사주를 보면 18 지가 흔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팔자인데
그래서 보통 조카드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은 결정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많이 뭘 해야 되지. 주체적인 삶을 좀 많이 사셔야 되는 분들이 저런 카드들이 되게 많이 나오세요. 이제 좀 이렇게 치대면서 사는 사람도 있죠.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저 카드가 좀 덜 나오시는데, 그래서 사람마다 매사 노력해야 하는, 이래야 되시는군요. 다들 힘드시군요. 아무튼 저런 카드가 나오시면 옆에 사람이 있어도 기대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저 카드가 많이 나오면. 왜냐면 원래 성향은 애교스럽고 말도 예쁘게 하고 이런 사람이다 하더라도 저 카드가 평생을 들어서 저렇게 계속 나오시면 나도 모르게 주체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래야 되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카드일 때는 언제나 달카드, 별카드인 게 많이 나오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는 성과가 좀 안 나오는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해에는 내가 근데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태양카드나 이 뒤에 가서 점점 더 훨씬 더 좋은 게 피드백이 좋게 들어오긴 하는데, 그게 들어와도 힘든 건 힘든 거니까 그냥. 그렇죠. 자, 다시 해가 떴어요. 태양카드. 그래서 해가 떴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날쌔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날쌔다. 날쌔다 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텄다라는 이렇게 그냥 끝났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도박하는 사람들이 날이 새면 도박을 하다가 날 새면 이제 가야 되는 거야. 일하러 가든지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날이 샜다라는 것 뜻은 일을 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나는 막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나 일 조금만 하고 싶은데도 사람들이 자꾸 불러. 너 여기서 일해, 저기서 일해, 여기서 일하는 게 어떨까, 저기서 일하는 게 어떨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뭔가 계속해서 임무를 주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태양카드인에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사람들한테 별카드와 달카드일 때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때요? 사람들이 내가 일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면 깜깜하잖아요. 달카드일 때도 제가 누구구나라는 느낌은 들지만 확실하게 그 사람이라는 확신은 들지 않는 해예요. 근데 태양카드인 해는 올해 카드예요.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데 뺑이 치셔야 되겠네요. 안 되셨네요. 아무튼 전 태양카드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수지님 둘째가 아들이세요? 딸이세요? 아들이세요? 딸이에요. 그쵸? 딸요. 그러니까. 근데 태양카드인 해에 태어난 애들이 아들을 더 많이 낳는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선카드니까. 계속 불러내셔. 예, 열심히 놀러 나가셔. 그래서 태양카드인 해는 사람들이 나를 불러내면 다 나가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태양카드인 해는 일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일단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아주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카드 해가 떴으니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해고요. 그리고 태양카드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두들 알고 있는 해예요. 그래서 또 태양카드인 아이를 낳으면 기다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냥 태어난다고 이야기해요. 기다린 아이는 아니고 아무튼 태양카드인에는 그냥 아이가 많이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린 아이는 저 세계카드인 해나 아니면 8번 힘카드인 해에 기다린 아이가 많이 태어나고요. 3번 여황제 카드일 때 임신을 하시면 주변에서 되게 애지중지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축복을 되게 많이 받는 해가 보시면 8번이라
3번이랑 19번 카드도 되게 많이 받긴 해요. 왜냐면 19번 카드에 태어난 애들이 보시면 주변 사람 되게 이쁨을 많이 받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쁨을 받는다 보다 애가 이쁨을 받죠. 태양카드에 태어난 애는. 그럼 선생님은 태양카드와 아까 어느 카드고? 탑카드에 아이를 낳았다 그쵸 수지님은? 아, 채은이 씨가 이뻐합니까? 수지님 애를? 아, 서로, 알고 보면 세 분이 친구시구나. 아, 그때 은희님이 말했던 2명 같이 했어요 하시는 분이 저 2분이셨군요. 그래서 아무튼 태양카드인 해에 태어난 애들이 좀 예쁨을 많이 받아요. 엄마 태양카드인 애들. 아이가 좋잖아요. 그래서 자, 20번 심판카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민지님은 심판카드까지 잘 안 가시는 거다. 그쵸? 그쵸? 심판카드는 안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은희님은 그러니까 저렇게 9번, 10번이나 나오려면 심판카드까지 가기 힘드실 거예요. 보통 한 3개 정도, 3개, 4개 뭐 이렇게 앞쪽으로 가든지. 20번도 많이 나오세요? 그럼 21번은 나오세요? 21번은 6번 정도 나오겠네요. 21번이 6번 정도. 그렇죠. 그래서 20번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아, 이제 26번이 이제 후로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죠. 아직까지 안 나오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시면 20번이 나왔다는 건 이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기보다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았다가 끝인데 이제 20번 심판카드가 오기 시작했다는 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카드가 왔다라는 뜻은 이제 보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았다면. 내가 대충 살았으면 보답받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심판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저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 재림하는 날에 대한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재림을 했을 때 그,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이제 불림을 뭐 위로 하늘로 올림을 받는 사람들이 다 기름 부은 자, 기름 칠한 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이제 기름을 바른 자인데 그러면 나는 심판카드에 나는 기름 바른 자이냐 기름 바르지 않은 자이냐의 차이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나 심판카드일 때 나 벌써 행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해는 내가 열심히 살으라는 게 아니고 더 열심히 살 필요는 없어요. 이때까지 했다면은 더 이상 뭐 더 노력을 할 필요는 없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가 평가를 받았으면 어떤 식으로 살았으니 이런 평가를 받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채우려고 하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누가 평가를 받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하고 더 하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카드입니다. 그래서 세계 카드일 때는 이제 내가 하나의 이제 단계가 끝났어요.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했던 부분이 벌써 끝나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일을 했을 때 끝맺음이 좀 좋은 끝맺음을 할 때가 하고 다른 걸 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끝맺음 없이 이건 끝없이 계속 하고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세계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자, 이 내 하나의 세계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결혼을 세계 카드에 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라 했어요? 결혼을 하며
결혼 보통 사람들도 다 결혼하는데 세계 카드인 해 결혼하는 거 내가 이제 처녀인 이 인생이 끝났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할 때가 됐구나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는 부분이 이제 세계 카드인 해예요. 그래서 세계 카드인 해는 내가 이 정도면 잘 됐구나라는 만족하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족의 해. 내가 만족한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 카드 이벤트도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좋은 카드라 해도 나한테 이벤트 카드가 아니라면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소소하게 그 느낌은 잡고 가세요. 보통 이제 내가 지금 별 카드인 사람, 지금 달 카드인 사람, 지금 탑 카드인 사람 만났을 때, 선생님, 지금 이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뭐, 달카드, 별카드니까, 선생님 힘드시겠네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쪽 길로 가면 되겠다라는 느낌은 오신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게 그의 이벤트는 맞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큰 굴곡은 아니라는 거죠.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연도 카드는 일단 본인한테 이벤트 카드가 어떤 건지를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우리 뭘 봅시다. 솔카드 관계 정리를 30분밖에 없으니까 요걸 할게요. 그래서 솔카드 관계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 만족파,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 내 관심이 남이 아니고 나한테 있는 사람들인데 더 1번 매지션 카드랑 2번 고여사제 카드랑 3번 이제 은둔자까지 세 번째는 은둔자 카드예요. 그러면 자, 요 자기만족파인데 느낌이 어때요? 자기만족인데 다 다르게 표현하죠. 1번 매지션인 사람 어때요? 딴 사람 다 필요 없고 나 잘났어라고 표현하잖아요. 남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잘났어. 그러면 2번 고위여사제는 나 혼자 나한테 제일 중요하지만 이 고위여사제는 주위 사람을 신경 쓰는 게 또 고위여사제 카드. 나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신경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신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게 자기만족파 중에서 누굴까요? 네? 내가 이 세 명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요.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지 제일 잘 들어줄까요? 그쵸, 2번이죠. 일은 되게 힘들게 하겠지만 일단 3명 중에서는 해줄 것 같은 사람은 2번이에요. 그쵸? 그리고 자, 세 번째 9번 은둔자 카드 같은 경우는 자기만족인데 어때요? 자기 혼자 자기만의 생각으로 가지고 눈도 다 감고 네가 무슨 말 하든지 말든지 난 신경 따위 쓰지 않아라는 게 9번 카드가 확실히 표현을 한다. 그쵸? 그러면 이 다음에 자기만족파 말고 자, 나를 꾸미는 사람들.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사람들을 3명은 누구누구일까요? 3명. 7번. 3명. 7번 1명 맞추고 또 3번. 언니님. 수지님이 맞춰야 되겠네. 이제 빨리 9개 중에 7번, 3번 말고 이제 남은 거 골라보세요. 5번. 언니님이 다 맞추셨어요. 자, 735번이에요. 자, 꾸미는 사람들. 7번, 3번, 5번. 자, 꾸미는데 어떻게 꾸밀까요? 자, 3번은 약간 허영심이 있게 꾸미는 거. 어떻게 꾸미는지 알겠죠? 5번은 체면치레가 중요한 사람들. 남들이 이제 우리 제사상
싸갈 때도 남들이 어떻게 보겠어 하면서 생선 이만한 거 넣어야 되고, 그리고 막 부부싸움 할 때도 자 목소리 큰다, 옆집에서 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5번들이 많아요. 그래서 5번이랑 이야기하면 남자분 5번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시 부부싸움 할 때 꼭 이 말 하시죠? 뭐요? 목소리 키우지 마라. 옆집 사람 듣는다. 그 말 하는 사람들이 5번이 많아요. 보면 체면이 중요하거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고요. 7번은 어떤 또, 그러니까 3번과 7번은 거의 허영심 쪽인데 7번은 내가 우월해 보여야 되는 허영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잘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남들이, 그러니까 1번은 내가 남들보다 잘났긴 한데 네가 나를 평가할 수조차 없다라는 게 1번들이에요. 나 너무 잘났는데 어디 감히 나를 평가해? 1번. 7번은 남들이 나를 평가해 주길 바래요. 잘났다고. 다르죠. 그래서 꾸미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나머지 3명이 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취하는 이란 뜻이 술 취하는 건 아니고요. 무언가를 가지는 게 능한 사람들이에요. 소유욕이 소유에 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4번 황제 카드는 어때요? 내 거는 절대 뺏기지 않고 내게 제일 중요하고 남한테 피해는 안 주겠지만 내 거도 남이 가져가는 꼬라지는 못 보겠어. 그리고 천천히 쌓아가는 게 4번 엠퍼러예요. 그리고 러버스 카드인 사람들도 어때요? 이 그러니까 삼각관계라든가 뭔가 남들이랑 여러 명이 있는 것 중에서도 내 거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게 가장 큰 게 이제 러버스 카드인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선생님, 흰 카드가 왜 소유가 강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8번 흰 카드는 누군가한테 주기 위해서는 가져야 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모아서 남한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흰 카드인 사람들이 보시면 생각 외로 성공을 많이 해요. 성공을 해서 자기 식구들한테 많은 걸 나눠주고 있죠. 그렇죠. 1번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1번 저 매지션 카드인 사람들은, 마법사 카드들은 어디에 가면 내가 1번을 만날 수 있을까요? 1번이 만나고 싶어요. 주위에 1번 있으신가요? 1번이 신랑 빼고, 가족 빼고, 가족 빼고, 그 가족은 내가 원해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빼고. 그래서 1번 솔카드인 사람들은 목적이 있는 모임에 많이 있어요. 만나기 힘든 유형인데 주제가 같은 곳에서 만나기 쉬워요. 근데 이게 뭐 경제학 뭐 토론이라든가 뭔가의 어떤 주제가 선명한 주제가 있는 곳에서 만나기가 쉬운데 그게 약간 학구적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모임에 많이 있어요. 애들 궁금하시지만 예, 그분은 이제 1번인데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왜냐면 애들보다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왜 이걸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공부 못하는 사람 이해 못하는 게 또 1번들이야. 그래서 자, 2번들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서로 제발. 지금 옆에 있어요, 수인님. 민지님이 2번이에요. 동업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민지님이랑 수지님은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가도 없어요. 생각은 억수로 좋아요. 생각은 이거하고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언제나 새로운데, 그리고 이번들이 친해지면 되게 나이스하게 잘해요. 되게 뭐라 그래, 이렇게 옆에 있으면 되게 케어를 나한테 내 케어를 되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2번들이 많아요. 근데 자주 아파요. 2번들이 보시면
자주 몸져 눕습니다. 한 번씩 히스테리 부리는 것만 받아주시면 이번들이랑 친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성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조금 옆에서 4번이라서 이제 민지님은 수진님 옆에 붙어 있으면 손해는 안 보실 거예요. 아니 손해를 보나? 절대 자기 거는 안 뺏기니까 뭐 내 거 조금 나눠주는 거야 뭐 괜찮으실 것 같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자, 우리 3번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여황제 카드.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술자리. 예, 맞아. 즐거운 일이니까. 와인 모임, 골프 모임, 자기가 즐거운 일을 하는 모임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딱 되세요? 3번은 정말 저기 있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세요? 그런데 4번은 어디가? 자, 수지님 어디가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수지님을 만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민지님 옆에 붙어서 바로 우리 집, 저거 집 이러면 안 돼요. 안 나간대요. 나가긴 해요. 언제 나가냐면요. 돈 된다는 곳에는 가요. 실례요. 잘 안 나가요. 자기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돈 된다는 곳에 많이 가요. 자, 5번입니다. 5번은 어디가 있을까요? 교환카드예요. 교환카드. 자, 생각해 보세요. 교황입니다. 교회 가면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직관적인데 교회. 완전 직관적인데 곤란합니다. 생각을 해보셨어요? 봉사 모임요? 아니고 모임에 되게 오래된 모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임 중에서 좀 오래된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 5번이 있으면 그 모임이 안 깨져요. 이렇게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많이 해요. 뭐 민지님이랑 수지님이랑 싸울 일 있으면 중간에서 싸워서 나 이거 이 모임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5번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야. 뭐 우리는 꼭 열심히 붙어서 놀아야 돼. 뭐 이러면서 그런 설득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는 게 저 5번 교환 카드예요. 그리고 교환 카드가 많이 있는 모임은 되게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봉사는 안 하더라고요. 착한 척은 좀 덜 하더라고요. 진짜 실제 5번 솔카드이신 분들은 봉사 모임보다는 이렇게 조용한,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모임에서 이제 자기가 뭐 모임의 계주 이런 거는 잘 안 하시는데 회장이나 총무 이런 건 안 하는데 중간에서 끊임없이 이제 이 모임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자, 이제 6번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6번 어디서 모일 수 있을까요? 재은이님 주변에 많아요. 클럽요. 어디 있냐면요. 이 6번 애들은 어디든지 있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다 있어요. 왜냐면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끼리 막 좀 모여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뭔데 뭔데 뭔데? 라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끼는 애들이 6번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실험 카메라 같은 거 하실 때 보시면 이렇게 하늘을 누가 한 두 명이 올려다보고 있으면 끊임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잖아요. 그런 실험 카메라 한번 보신 적 있죠? 그 실험 카메라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도 같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있고 꼭 지나가다가 올려다보는 사람 툭툭 쳐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고 올려다보는 사람 있죠. 그 툭툭 치고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면서 올려다보는 사람들이 6번 러버스 카드, 연인 카드들이에요. 그러니까 궁금증도 많고 이게 사람 인간 친화력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궁금하고 이러면 모르는 사람이랑 옆에 있어도 자기가 궁금한 부분은 물어봐요. 그럼 우리 7번은 어디가 만날 수 있을까요? 7번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삿짐 센터 이런 거 안 됩니다. 택시 드라이버 안 됩니다. 정치가. 근데 정치하기엔 7번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내 주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치인이 내 주변에 맨날 있진 않잖아요. 다들 조용하신데 너무 조용하신 거 아니에요? 모임장. 자, 우리 수진님은 혼자 저지르는 친구들 7번이에요. 예, 7번은요. 주위에 있으면 뭔가 모임을 만들고 뭔가 추진하는 애들 있죠.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누가 여행 가고 싶어 이러면 갑자기 막 그래 우리 여행을 어디로 갈 거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벌써 계획 짜고 있는 애들이 7번 애들이 많아요. 뒤에 보시면 7번 애들이 모임도 걔도 해도 야 돈 모으는 게 하자라든가 우리 어릴 때 보면 나이키 운동화 갖고 싶어가지고 서로 이제 밀어주기 나이키 운동화 한 달에 한 명씩 사기 해가지고 돈 모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샀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 그런 거 하는 애들이 좀 7번들이 많아요. 뭔가 이제 7번들이 이렇게 좀 앞서 나가고 이런 게 많아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8번은 어디 있을까요? 8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들어가요. 내가 고민을 하는 순간 이제 뇌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곳에 까먹어요. 하지만 본인이 생각해서 떠올린 것들은 잘 안 까먹어요. 그래서 자, 8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녀 가장들, 주위에 소녀 가장들. 똑똑하신데요. 소녀 가장들. 언니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고 있는 거 맞죠? 8번 카드를 보시면서 얘는 어디서 나는 볼 수 있을까? 자, 힘든 일 하는 곳에 많아요.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솔카드인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1번 매지션 카드가 많듯이 이 주변 솔카드 힘 카드들은 뭐 손으로 하는 일, 꼭 일이 힘들진 않아도 손으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힘 카드인 사람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 성격 카드가 힘 카드거든요. 그래서 막 노동하고 이렇게 힘든 일은 잘 안 하는데 손으로 하는 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취미생활도 뭐 라탄 같은 거 하고요. 안 그러면 뭐 운동을 해도 클라이밍이라든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운동을 좀 많이 해요. 성격 카드가 힘 카드라서. 그래서 본인이 힘 카드이시면 이렇게 제가 일은 고된 일을 안 해봤어요. 어릴 때부터. 한데
모든 운동들이 주로 힘들게 하는 운동. 그런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게 흰카드인 사람들이 좀 많으세요. 병원에서도 그죠. 뭔가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정신적인 일을 보다는. 그래서 힘든 일 하는 곳이 많습니다. 9번. 은희님이 9번 아니셨나요? 맞죠? 자, 수지님, 민지님, 자, 은희님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집? 이 말 하지 말고. 자, 은희님은, 자, 민지님이랑 수지님이랑 은희님이랑 친한 것 같아요. 뭐 친구니까 친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잘 생각해. 저 사람 진짜 친한 것 같으세요? 너무 많이 다녀서 어디든 마주쳐요. 자, 9번 사람들이랑 그냥 마주친다기보다 이제 친하다고 느끼는지를 대해서 묻잖아요. 은희님이랑 친한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이 없다든가 굉장히 친하다든가 은희님이 먼저 연락하세요. 9번은 먼저 연락을 안 해요. 연락은 잘 받아요. 오는 건 받아요. 일단 오는 거는 왔으면 내가 못 받았으면 다시 전화를 하더라도 온 거는 다시 가요. 하지만 먼저는 안 가요. 그러니까 연락을 왔는데 내가 뭐 바쁜 일 있어 못 받았어? 그럼 쌩까지는 안 해요. 다시 무슨 일이야? 라고 확인 전화는 하거든요. 그리고 뭐 톡이 왔으면 왜? 뭐 이렇게 가요. 하지만 9번이 먼저 수진아 민지야 뭐하니? 뭐 이러면서 그게 진짜 뭐 한 5년 6년에 한 번 있을 동 말동 자주 있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 하겠죠. 어쩌다 한 번 하겠죠. 먼저.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은희님 같은 9번들이 또 이제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별일 없으면 연락하진 않고요. 친한 사람한테는 뭐하니?라는 문자는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고 연락을 먼저 한다면 용건이 있어야 돼요. 뭔가 물어볼 일이 있다라든가 뭐 이렇게 뭐 빠뜨린 게 있다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먼저 연락을 해요. 이 9번들이. 그래서 9번들이랑 내가 친하다고 느끼면 은인 이렇게 9번들은 안 친해요. 사람들이랑. 9번들은 사람들이 뭔가 친한 것 같은데 안 친한 느낌이 9번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데도 저 사람 9번이랑 나랑 친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저 사람을 케어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 사람을 이렇게 서로 케어하고 있는 자. 쟤를 이제 9번 입장에서도 쟤는 좀 도움을 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상대도 9번을 보면 어이거 이러면서 도와줘야 되는 느낌이 좀 강한 게 9번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9번 주위에 9번이 많다라는 건 도움을 받을 일도 많고 도움을 줄 일도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솔카드 주변에 이렇게 있으시면 이런 느낌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격카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형제가 다 9번이에요. 만나면은 말이 엄청 많든지 다 조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러면 서로 말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 입 다물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9번들이. 그래서 어디 잘 안 다니시죠? 보통 형제들끼리 많이 모이면 뭐 이렇게 여행 많이 다니는 가족들 있잖아요. 9번들은 여행을 많이 다니질 않아요. 근데 누가 가자 하면은 다 따라는 가요. 엄마가 가자. 엄마가 나 어디 가고 싶은데 하면은 또 군말 없이 따라는 가는 게 9번이에요. 먼저 가자 소리 절대 안 하는데 가자 하면 그래 이러고 다 가요. 자, 이 마법사 카드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느낌 같아요. 그리고 9번 1번이고요. 2번이 이래서 자, 2번 민지님이 2번이시라고 하셨죠? 요런 느낌. 통찰력이나 직관력이 되게 뛰어난 분들이 많으세요. 2번들이 꿈이 잘 맞는다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2번들이 꿈이 좀 잘 맞으세요. 2번, 9번들이. 꿈이 좀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보는 눈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죠. 근데 내가 주관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시니까 상대가 나는 실은 호불호가 또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인정 욕구가 강하다라는 게 고유사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잘해요. 자기가 좀 힘들어도. 그래서 2번이랑 친하게 지내면 편하긴 해요. 알아서 참 케어를 참 잘해주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몸이 힘들죠. 몸 관리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유여사제 카드들은 그 스트레스를 한 번씩 자기가 분사를 이렇게 발산을 못 하시면 갑상선계열 아픈 이유가 내가 스트레스 쌓이는 걸 그대로 방치를 해서 몸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친구분들이 됐고 노래방이라도 가서 고함이라도 지르게 한번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이번 고유여사제 같은 경우에. 자, 3번 여항제 카드가 성취지향적이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래서 요 여항제 카드들은 옛날에 보면 그거 바보 평강공주 스타일이 좀 많으세요. 여항제 카드는. 내가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황제 카드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진 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4번 황제 카드고요. 이렇게 교황이고 이렇게 사랑과 교류가 중요한 전차 카드고요. 그리고 전차 카드는 여러 가지 이제 멀티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세요. 공부할 때는 7번 아이가 공부를 할 때 내버려 두시면 제일 좋아요. 그 공부하면서 노래도 듣고 뭐 이것저것 다 펼쳐놓고 하는 게 또 7번 전차 카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4번이 용서가 안 돼요. 공부할 때 공부만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차 카드인 애들은 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멀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뭐라도 지가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하고 있으니까요. 자, 도전적인 태도시고요. 자, 그리고 자, 관심이 은둔자 카드 은희님은 관심이 내면에 있죠. 외부의 환경에 관심이 없고요. 자기 감정을 억제하는데 되게 커요. 그리고 사력 있고 신중해 보이고 이제 신중하다가 아니고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조언하는 것도 좋아요, 이 사람들이, 은둔자 카드들이. 그리고 행동이 빠르진 않아요. 그리고 아무튼 조용히 움직이는 이런 스타일이 9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카드, 성격 카드들이 이거 내가 밴드에 올려놨는지 모르겠어요. 이 PPT를 보고 안 올려놨으면 단체 챙겨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지금 시간이 끝나서 오늘 성격 카드 정도는 이제 안 해도 되겠고 다음 주부터 조디악 카드를 해드리는 게 낫겠죠, 언니님? 네, 그럼 다음 주부터 조디악 카드 별자리 카드를 이제 솔 카드와 성격 카드 다음에 연도 카드 다음에 이제 별자리로 보는 타로 카드를 볼 거예요. 그리고 타로 카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별자리로 보는 조언 카드를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짧게 빨리 좀 진행해서 마이너 카드까지 전부 다 이제 10주 만에 다 끝내는 걸로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서 끝까지 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은희님 다음 학기에 이 카드를 계속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카드로 넘어가는 게 나을까요? 의견을 묻는 거예요. 지금 1년째 같은 카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뉴비전 카드를 1년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 다음 학기에 또 이제 유니버설 카드를 그럼 다음 학기까지 유니버설을 계속 할까요? 다음 학기까지는 하고 그러고 뉴비전을 넘어갈까요? 한번 그 도서관이라 한번 생각을 해봐가지고 카드를 2시간을 하든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요 PPT는 성격 카드 부분을 이거 뒤쪽은 안 할 거거든요. 한번 했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요 PPT를 밴드에 보고 없으면 제가 이번 주 내에 올려놔 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나머지 부분은 제가 꼭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